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오늘도 신현택 병원장님 모셨는데요. 자,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CS 한방병원 병원장 신현택입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암에 대해 할 얘기가 아주 많으신 분이시죠. 오늘은 또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항암 치료 부작용을 이기게 하는 면역 치료를 꼭 챙기자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시는 환자분들 중에 항암 치료로 인한 부작용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항암 치료가 독해서 그렇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진다고들 하지만 때로는 이런 부작용들이 너무 심해서 항암 치료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 항암 치료 부작용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냥 참고 견뎌보자고 막무가내식 대처는 더더욱 안 되겠죠. 먼저 항암 치료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정리해 봐 주세요. 네, 암 치료에 있어서 가장 표준이 되는 치료에는 세 가지죠. 수술, 항암 치료, 그리고 방사선 치료입니다. 암이 발생한 부위를 도려내고 제거하는 수술 치료,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수술이 불가한 경우 또는 수술로 암을 완전히 제거하기가 어렵거나 암을 제거했더라도 남아있을 수 있는 잔존암을 없애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로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입니다. 이 중에서 항암 치료는 일부 초기 암을 제외하고는 아마도 암 치료에 있어서 가장 폭넓게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독성이 있는 화학약품을 사용해서 암세포를 공격해서 태워 없애는 치료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암세포라는 적을 없애기 위해서 아군도 함께 있는 도시 전체에 항무기를 살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적도 죽겠지만 어쩔 수 없이 아군, 그러니까 주변의 정상세포들도 손상을 입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정상세포에 비해서 성장이 매우 빠른 암세포의 특성을 고려해서 항암제를 사용하다 보니까 정상세포 중에서 성장이 상대적으로 빠른 조직들, 즉 모발이나 점막, 골수, 피부 이런 것들이 항암 치료 중에 더 많은 손상을 입게 되고 이와 관련된 증상들로 고생하시게 되는 것을 항암 치료 부작용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부작용의 구체적인 증상들을 한번 알아볼까요? 대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은 구역감과 구토, 탈모, 구내염을 비롯한 모든 점막의 염증, 또 변비와 설사 등 장애 문제, 또 빈혈, 출혈, 감염에 취약해지는 현상, 수족 증후군이라고 불리우는 손발의 저림 증상, 또 피부의 이상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작용들은 항암 치료 중 초기에 잠깐 나타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완화되는데요. 환자분의 체력이나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 또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기저질환 등이 있는 경우는 회복이 더딜 수 있고, 또 일부 증상들은 잘 낫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수개월에서 수년까지도 환자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러고 보니 제가 만났던 어떤 환자분은 암 자체보다도 이 항암 치료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이 더 힘들어서 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런 만큼 항암 부작용에 대한 관리는 절대 소홀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혹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부작용이 너무 힘들어서 대학병원에서 정해준 항암 치료 스케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항암과 항암 사이의 기간들은요, 이전 항암 단계에서 일어난 모든 여러 가지 증상들을 최대한 빠르게 소실시키고 몸을 정상화시켜서 그 다음 항암 치료를 잘 이겨내도록 돕는 기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병원과 같은 2차 병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방, 양방 통합 면역 치료로 항암 치료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부작용들에 대한 치료와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그만큼 암 치료 효과를 높이는 데 중요하죠. 암 면역 치료는 글자 그대로 암 환자분의 체내 면역력을 높여주는 치료법입니다. 암의 표준 치료는 암을 직접 공격해서 치료를 하지만 환자분의 몸도 손상을 입게 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여서 암세포가 더 이상 몸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암의 성장이나 전이나 재발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항암 치료의 부작용을 줄이는 것은 결국 암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암 치료에 있어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고 여겨지는 미국의 경우만 봐도 수술, 항암, 방사선이라는 암의 표준 치료 이외에도 홍합의학적인 면역 치료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요. 또 이와 관련된 연구들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학병원의 경우 아직까지는 표준 치료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라 좀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암 치료의 트렌드인 표준 치료 플러스 면역 치료 콜라보에 대해서는 분명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그 밖에 면역 치료를 할 때 유익한 점이 또 뭐가 있을까요? 암 면역 치료가 필요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작용 관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표준 항암 치료 효과 자체를 높인다는 데 있습니다. 면역 암 치료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면역 암 치료가 표준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보다는 표준 치료를 하시면서 면역 암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에 표준 치료 효과를 높여서 암의 완치를 돕고 전이와 재발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표준 치료를 거들고 표준 치료에서 빠져있는 부분을 메꿔줌으로 해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콜라보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죠. 면역 암 치료와 항암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 항암 치료 단독으로 하는 경우보다 치료의 예후가 훨씬 더 좋다는 것은 이미 국내외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강동 경희대학교 한방암센터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단독으로 항암 치료를 받은 환자군과 한방 면역 암 치료를 병행한 환자군을 비교해 본 거예요. 한방 면역 암 치료를 병행한 환자들이 생존 기간이 2.5배 정도 더 길어지더라는 겁니다. 또한 소화 흡수를 돕고 전신 영양 상태를 개선해서 면역력을 높이는 한약이 항암 치료 효과 자체를 높이고 항암 치료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줄여준다는 것을 입증한 연구 결과도 매우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해외에서도 이런 결과들을 보이는 연구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2006년에 버클리 대학 연구진이 세계적인 암 학술지인 JCO의 기관 논문에 따르면 진행성 비소서포성 폐암의 백금 기반 항암제와 환기 기반 한약을 병행했을 때 항암 치료 부작용은 줄어들고 항암 효과는 강화돼서 생존율이 향상된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또 일본의 오와라 연구팀은 위암, 대장암, 유방암 등에서 항암제를 투여한 17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보중익기탄 병행투여군, 인삼양영탕 병행투여군, 항암치료 단독군 이렇게 세 군으로 나눠서 임상 연구를 한 결과 자각 증상이나 객관적인 징후나 전신 개선도 등 모든 평가 항목에서 한약을 병행해서 투여한 군이 항암치료 단독으로 시행한 군보다 유의하게 개선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면역치료 외에도 한방 면역치료 역시 항암치료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항암치료 효과를 높여줘서 생존 기간을 연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건데요. 암치료 중이신 분이라면 꼭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도와주신 신 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